국민의당 대표 경선 토론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에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기련이 겹치고 내부 분란이 가속화하면서 창당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은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의당 대표 경선 토론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에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기련이 겹치고 내부 분란이 가속화하면서 창당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은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당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존재하는지 궁금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후보와 막판에 뛰어든 이현주 후보까지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첫 번째 TV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미래를 짊어질 새 대표에는 과연 어떤 후보가 적합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 후보들의 대표 경선 출정식 장면부터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위기에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사당화의 길로 가면 죽는 길이고 공당화의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당 대표 경선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분 모두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좌석이 배치됐는데요. 먼저 제 오른쪽으로는 안철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그 옆으로는 정동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제 왼쪽에는 천정배 후보가 앉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자유토론과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자유토론은 각 후보에게 반론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포함되니까 배분을 잘 해주시고요. 저에게 신호를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후보들이 토론하실 주제는 국민의당의 노선과 개혁 방향입니다. 네 분 후보들이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궁금한데요. 이에 앞서 각 후보들의 대표 경선 출마 이유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마의 변도 주어진 6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뽑은 순서대로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돼서 일해보겠다고 호소하던 제가 지금 이 순간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송구할 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너무도 큰 기대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담아내지 못했다는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반성하고 단련해야 마땅한 순간에 이렇게 다시 나온 제 마음을, 제 진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신뢰를 잃고 관심 밖으로 멀어져가는 시간이 몇 달만 더 계속되면 과연 회생이 가능할까 진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나섰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미우실 수 있지만 국민의당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당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수구보수와 낡은 진보의 기득권 양당 정치를 깨버린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나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바로 그날 제 소임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 후보님 1분 30초 좀 넘게 하셨는데요. 그게 자유토론에 다 포함되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이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소통과 단합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합하고 그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국민이 지원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당에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그리고 강력한 공당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륜과 경험을 가진 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원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그 다음 날 바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당 당헌 1조에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주권 조항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 중앙당을 공적인 시스템으로 갖춰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결정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때그때 잘 결정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지체 없이 민생의 현장으로 아래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의 지지율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정 후보님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믿을 수 있는 당대표 후보 천정배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셨고 당원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지도부가 변변치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만 안겨드리고 국민의당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패배, 조작,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2의 창당으로 책임지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 헌신하는 국민의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심 싱크로율 100% 정당, 민생 개혁을 향해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양날개 정당으로 다시 날아올라야 합니다. 저 천정배 비교적 사심 없이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해 왔습니다. 개혁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경험과 경륜도 쌓았습니다. 위기 때면 민심을 정확히 읽고 자신을 던져 승리로 만드는 승부사로서 역량도 보여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당대표 후보 저 천정배, 사직생의 각오로 저 자신을 던져 국민의당을 살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언주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들 우리 국민의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의 본질은 저는 신뢰의 상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상실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하시고 당의 원로로서 버팀목이 되셔야 할 분들이 당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저 이현주 모두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 그냥 뒤에서 응원할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물과 시스템만으로는 당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새 판짜기, 저 이현주와 함께 합시다. 어떠한 기득권도 이해관계도 저는 이 당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도 한 적 없고 당 대표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당이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일념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 이현주만이 국민의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의 당선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자, 이제 네 분 후보님들의 말씀 모두 발언을 다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유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자, 어떤 후보, 예. 천 의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자, 국민의당의 개혁 방안. 많은 국민들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이번 출마는 명분도 없고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국민의당 의원들 대부분과 대다수 당원들도 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정치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안 후보께서 강력 주장하시는 당의 혁신도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 자리를 패배의 장 본인일 뿐만 아니라 패배의 책임이 훨씬 더 큰 안 후보께서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후보께서 하실 일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던 저 천정배, 정동영, 이현주를 꺾고 명분 없는 당대표가 되려고 방한 퉁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분답게 밖으로 눈을 돌려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이겨내는데 헌신하셔야 할 겁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내년 지방선거 때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의종군을 하시든 상임선대위원장을 하시든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든 당과 상의해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안 후보에게도 당에게도 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1분 30초 이내에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유토론이니까요. 뭐 하시고 예, 싶은 대로 저- 하시면 되는데 안 후보님께서 되게 말씀하시겠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패배 가장 큰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라는 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보통 상황이면 저도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고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이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럼 결국 이제 진단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문제는 창당한 지 18개월인데 비상대책위원회를 12달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를 12달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 후보께서 이제 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뒤에 있기보다는 나서서 내가 당을 살리겠다. 내가 나서서 지지율을 살리겠다. 근데 어떻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회를 만들겠다. 제2창당위원회를 만들겠다.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겠다.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위원회를 많이 만든 정부가 대개는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였습니다. 자, 이번에 집단 지도 체제를 당이 단일 지도 체제로 만든 것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능력과 효율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건설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당이 살아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위원회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최고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당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정말로 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우리 총선 때 그 이후에 리베이트 조작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의당을
정말 치기 위해서 그렇게 리베이트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천정배 후보께서도 함께 당을 구하기 위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저는 좀 더 버티고 제대로 체계화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은 더 나은 당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에 따라서 이번에 나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양극화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 방안을 보니까 지방선거 전까지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 전까지 무슨 안을 위원회를 통해서 만드는 거 가지고 당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월 27일 전당대회 다음 날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가려워하고 아프고 한 현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후보께서는 그 처음 일주일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회 만드는 거 말고 말이죠. 처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매일 혁신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두 후보님, 하시면 두 후보님. 좋은데. 지금 이제 두 후보님만의 공방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후보님들도 계시니까 먼저. 이현주 후보님께서 손을 드셨으니까 자 말씀하시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다 나름대로 진정성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혼자만 위기에서 국민의당을 구출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안 후보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동영 후보님이나 또 천정배 후보님께서도 지금까지 당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동안 과연 지금까지 뭘 하셨나 이렇게 묻고 싶고 왜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서 당을 한번 새롭게 싹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대선 때 이렇게 우리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당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당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당인가? 그리고 누가 지지층이고 어떻게 저 당이 집권하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의 시스템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경험 많지 않습니다. 선배님들만큼 연륜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저 그 진정성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저는 이 국민의당의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치적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이 제3의 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그 길, 이 길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정배 예. 후보께서 말씀하시죠. 예, 우리 이현주 후보의 간절한 말씀 참 감명 깊습니다. 저도 그 말씀 취지 꼭 살려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당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작년 리베이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제보 조작 사건은 다릅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도 무죄가 난 사건이고요. 제보 조작 사건은 그 제보 조작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리베이트 사건은 총선 승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면 제보 조작 사건은 대선의 참패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명운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모든 당의 인적 자산,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안철수 후보 등 경쟁력이 있는 당의 자산들이 전략 승부처에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당대표부터 당이 명령한다면 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런 패키지 선거가 가능하고 승리로 지방선거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헌신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중에서 뭐 말씀하실 게 예, 있습니까? 계속 저한테 뭐 질문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개혁입니다.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다시 국민들이 관심 그리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인재 영입을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돌입을 했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그 각오로 나섰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천 후보께서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핵심 원인을 잘 진단하면 이제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토론이니까 이제 정 후보께서 말씀하시고요. 이미 다음에 주도권 토론을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죠. 패배, 대선 패배입니다.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또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불통이 문제지요. 네. 안 후보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제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갇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동영이 돼서도 당을 못 살린다. 천정배가 돼서도 못 살린다. 이현주가 돼서도 못 살린다. 나 안철수가 아니면 못 살린다. 그런데 막상 출마하려고 할 때 수많은 당원들, 의원들, 원외위원장들이 말렸지 않습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열어놓고 듣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니면 좀 안 조급하게, 된다는 생각은 좀 없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시스템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이 아니라 시스템과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 당이 시스템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소수 측근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또 안 후보의 최고의 약점은 소통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 정당 역사상 우리 지금까지 지난 총선 이후로 이렇게 보면 제가 당대표를 했던 시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동안 주로 다른 분의 리더십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소통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점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 더 계속 노력할 각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분 후보님 지금 이현주 후보님께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안 후보님 처음에 이렇게 출마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의 창당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이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저는 어찌 됐든 본인만이 이 당을 살리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을 때 그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쭉 지켜봐 왔지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분들이 다 반대를 하시고 다 뒤돌아서 있는데 저 같으면 삼고초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밤늦게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울면서 설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이분들이 일부가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하고 이 갈등 어떻게 해소할 거고 그래도 당이 통합해서 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이 쪼개지고 나면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대표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제가 시간 고지를 좀 예, 먼저 예, 한 예. 번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는 33초 남아 있고 천정배 후보께서도 마찬가지로 33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께서는 1분 34초, 이현주 후보는 1분 21초인데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촉박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룰은 룰이니까요. 그 룰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예, 저 우선은 지금 제가 우선 답해드려야 말씀드리고요. 되는 게 그럼 순서 어떻게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하시고, 질문을 먼저 하시고 받으겠습니다. 제가 예, 하죠. 질문을 먼저 좋습니다. 답변 먼저 받았습니다. 하시죠. 예. 그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소통 노력을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경선이 끝나서 당선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그 상대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을 합쳐서 겨우겨우 정말 열심히 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단합하는데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3초 남았는데 예, 제가 천정배 의원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안 후보께서 출마 결심 발표하시기 전날 안 후보님을 배웠습니다. 같이 안 후보 뵙자고 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안 후보께서 출마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혁신, 사실은 안 후보 말고도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만은 그런 객관적으로도 정동영 후보라든가 이현주 후보 하셔도 그 혁신에 안 후보만큼 못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안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시간이 시간이 다 끝나버렸나요?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예. 예, 자, 저도 너무나 소모적인 질문에 제가 답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머지 룰은 시간- 룰이니까 네, 그럼 제가 나머지 좀 이따 내용들은 끝난 다음에 말씀 주도권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정 후보님. 네. 안 후보께서 아까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당 대표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지금 우리 당은 원내 의원은 40명이지만 원외 위원장이 22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지역 위원장 중에 정말 보석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질이 뛰어나고 그리고 당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 당에 그 열정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우선이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안 후보께서 인재 영입 1호라고 하셨던 이준서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도 시키고 비대위원도 시키고 뭐 계속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영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당내에서 제대로 된 공적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 당원들의 자부심을 찾아주는 것, 지역위원장들의 열정을 당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현주 후보께서는 사실은 이제 안 대표께서 안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에서 봤어요. 출마해야 되나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출마를 권유한 걸로. 존중한다. 이렇게. 출마를 권유. 그게 아니었던가요? 네.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이현주 후보가 되면 안 후보보다 더 이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제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당을 단합시키고 당을 살릴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 됐고요. 예. 이현주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후보께서 물론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새롭게 당을 한번 혁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당을 혁신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력해서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또 굳이 나와서 내가 꼭 혁신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저는 아직도 믿고 또 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극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노력이 너무나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안철수 의원님 가까운 분들 아니면 호남의 중진분들 또 뭐 여러 노선들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특별한 그런 어떤 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나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토론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시간을 정말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진지한 토론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현대 사회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지도자의 한 자격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분 후보께서 양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자유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2개고 각 후보들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은 30초. 저희가 미리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30초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30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을 전달하는 것이 요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북미 간의 충돌 위기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공간이 생기고 수단이 생깁니다. 수단은 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 8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그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설명하고. 그리고 북한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 관리를 평화적인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고 있을 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30초에 부탁드리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룰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엔 천정배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현재의 무력 충돌 위기는 지난 9년간 자유한국당 정권이 자초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군과 정부는 물샐 틈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과 협력해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로는 체제 보장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이연주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위기의 핵심은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미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래서 다자 외교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한미 동맹을 밀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2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대국들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외교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합니다. 자, 2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는가 혹은 못하고 있는가 사례를 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잘한 일은 소통입니다. 탈권위주의, 예를 들면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신속하게 한 거라든지 이래서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거죠. 못한 것은 안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하순에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요. 한미 군사훈련 연습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 이때 움직였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것 등 실기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자, 현 후보님. 예, 정동영 후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하신 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반면에 지금 국회가 다당제 국회인데
야당과 소통이나 협치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됩니다. 또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현주 후보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5.18 등 사회적 갈등 사안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해결하신 거죠.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만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법을 발의하고 계속 추진해온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해서 향후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잘한 점은 지난 정부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특히 탈권위주의 행보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이미지 정치로 지금 집중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너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 점이 아쉽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후보 간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 때 보셨겠지만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각 6분입니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야 하고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도권 토론은 질문을 하기 전에 답변할 상대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은 천정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 후보님, 어떤 후보에게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의당 후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까지 쌓여진 적폐를 청산할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께 각인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도 전반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있다. 이런 어정적인 태도로, 어정쩡한 자세로 진보의 마음도 보수의 호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지도 뛰어넘지도 못했습니다. 둘째는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40명의 신생 정당이 과연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겠느냐?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TV 토론을 보신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 후보가 자질이나 역량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의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총선에서 바로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절반에 불과한 지지에 그쳤습니다. 호남은 강력한 개혁과 적폐 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룰 적임자를 원했습니다. 안 후보께서도 초반에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원했는데 아쉽게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 당과 안철수 후보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중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햇볕 정책 공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한계 또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란 아시다시피 지금 정말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과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쉬운 점은 결국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에서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도 취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위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살아계셨다면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후보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당은
뭐 제가 잠깐 제 말씀을 드리고 안 후보에 대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한 분에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조금 분에게 당의 하셔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국민의당은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 호남과 비호남이 마치 새 두 날개처럼 균형을 잡고 나르는 공존 공생하는 정당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큰 자산입니다. 만일 한쪽 날개가 꺾이는 순간 다른 쪽 날개는 물론이고 당 전체가 추락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 내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도 보수로 가자든가 탈호남하자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진보, 보수, 호남과 비호남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존중하고 국민이 바라시는 민생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양 날개를 펴서 높이 멀리 나르는 그런 정당이 우리 국민의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로징 멘트 비슷하게 하셨는데 또 한 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정동영 후보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정 후보께서는 국민의당의 사당화 문제를 아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계십니다. 사당화의 폐해로 수많은 당원들의 역량이 사장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당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3대 인사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적재적소, 탕탕평평, 신상필벌입니다. 그래서 당내에 만연된 소외와 분열 치유하고 모든 당원이 재창당과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민심 싱크로율 100%가 되는 정당 꼭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정당, 디지털 실시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광화문에 소통센터를 두고 국민소통센터입니다. 24시간 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국민과 언제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50초밖에 당대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당직을 설 때 한밤중이라도 찾아오시거나 전화 걸어오시는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반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30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서로 이렇게 하면 당이 산다는 거에서 좋은 것들은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살려면요 1인 정당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팀이 돼야 됩니다. 팀 이현주,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일 때 당의 이 파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번 저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가 있었는데 선대본부는 껍데기였어요. 유명무실도 했거든요. 어디서 누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사당화의 폐해인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선거 때 그것이 안 됐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이번에 이은주 후보님께 6분 동안의 주도권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에 그러니까 두 분에게만 질문을 하고 30초 이상씩만 하신 다음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죠. 세 분은 안 되고 두 분만. 세 분도 됩니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극중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비판들이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극중주의가 우리의 중도 개혁 노선을 뜻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자. 그리고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극중주의가 보수다. 이런 거는 정말 형용 모순입니다. 예, 저는 뭐 보수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극중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태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극중주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떤 태도에 있어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후보님께서는 이 어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햇볕 정책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헷갈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찬성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예, 연금 개혁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실천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극중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노선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대선 토론 때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예, 좀 물론 뭐 짧게요. 재역량 예, 부족의 간단하게 탓입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그 개혁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공공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신자유적인 그런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점도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아니고요. 저는 공공개혁에 대해서 필요한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되 국가가 사회 안전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럼 공공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국민의 뭐 세금으로. 아까 우려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런 태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도대체 해야 된다는 거냐 말아야 된다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중주의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태도고 그 밑에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노선이라는 해야 것은 한다고 명확하게 이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근데 저한테 우려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럼 먼저 어떤 그 우려부터 점에서 짚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어떤 겁니다. 점에서 어떻게 우려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 어떤 우리 노선에 대해서 실천 방안이 분명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동영 의장님께 또 질문을 좀 예. 제가 정동영 죄송합니다 후보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민생주의 또 뭐 현장 하방 이런 얘기들 사실 근데 예전에 초선 때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들었던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실천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민주당하고는 다른 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자나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민주당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우리가 민주당이 아닌 또 다른 당이 아닌 한국당이 아닌 왜 국민의당을 찍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하고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목표는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필요한 정당으로 인정받는 거죠. 제가 실천을 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한 일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 간단하게. 재래시장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정동영이 주도해서 당의장 때 만들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해서 5천 개였던 재래시장이 4천 개, 3천 개, 2천 개, 1,700까지 줄어들었어요. 자, 제가 당의장이 돼서 첫날 남대문 시장에 새벽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시장 상인들의 요구. 우리는 해방 후에 한 번도 10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를 일당 만들어주면 우리가 1호 법률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재래시장 조금 특별법을 짧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2조 원이 투입됐고 재래시장이 현재 1,400개가 현대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생주의의 실천입니다. 네. 저는 민생주의, 현장주의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부족한 게 뭐냐? 너무 말로만 한다. 현장에 가야 되고 뛰어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민주당하고도 경쟁하고 한국당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민주당하고 우리가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저는 다 민주당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민주당이고 우리보다 큰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득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차별화가 다른 당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두 분에게 적절히 배분을 해서 답변도 많이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정동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우리 당 주도로 입법 처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선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정 철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앞서서 주도하자고 하면 그러면 정말 민주당과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정말 이현주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찍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산하기로 178조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동의하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가 국민의당이 가야 할 방향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적합업종, 생계형 자영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거, 이건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바른정당과, 그럼 바른정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협력해서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 과제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100대 국정과제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걸 시행하려면 465개 법률을 고치는 걸 필요한데 민주당은 120석이고 300명 중에서 40%밖에 안 되잖아요.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이 구조는 홍준표 대표의 야당은 100%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잘 정책 공조를 하고 연대하면 주도권을 주고 갈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혁의 주도자로 나서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국정 철학을 동의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의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죠. 그럼 어떤 것을 반대하십니까? 국민의당을 만들 때 얘기했던 우리가 최소 강령으로 동의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이른바 패권주의. 지금 이른바, 국정 과제 100대 과제 중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개혁에 성공하려면 자 이걸 내놔야 합니다. 이 정치는 권력과 돈을 나누는 건데 현재 가고 있는 방식은 내가 개혁이고 내가 100% 하겠다는 거죠.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0석과 40석과 20석의 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진화시키고 이것을 입법연대로 가지고 갈 때 성공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민주당과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른 쪽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9가지 발표하셨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중간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대표들 평균 임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6개월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 바로 당 대표가 되면 9개월 후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그 언제 그 중간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공약입니다.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에 대해서 중간에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이고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 필요는 인정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당 대표로 뽑힐 사람은 그 공약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당 대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결과가 중간 평가죠. 그 정치인에게 특히 이 당 지도부에게 선거만큼 정확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들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천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탈호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탈호남을 의도하는 후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내 후보 중에 탈호남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오히려 저는 탈호남을 주장하신 분이 천 후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열린우리당 창당 시절에 그때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표가 떨어져야 영남에서 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호남을 이야기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친절한 질문, 답변 시간입니까? 예. 친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저도 아까 후보 중에 탈호남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안 후보든 누구든 여기 있는 후보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제 대략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호남 쪽이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분들이 더 많이 있고 또 비호남에는 그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보수가 서로 함께 양날개로 날아야만이 당이 깊이 날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거 열린우리당 때 예. 이야기는 제가 탈호남을 해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그건 앞으로 다시 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당을 만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제 이야기로 와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열린우리당을 만든 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옳은 점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또 포용력을 못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몇 년 전에 이미 국민들께 간곡하게 사과드린 점이 있다. 정의원님. 이것도 첨언합니다. 시간이 이제 종결이 됐는데요.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제 마지막 시간까지 충분히 드렸습니다. 네, 시간 많이 답변드리라고. 드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6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에게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이현주 후보가 극중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중주의가 김대중 대통령 노선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어디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김대중 노선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노선입니까? 그 합리적인 중도 개혁 노선이라고 그 처음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하셨을 때 강령에 명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IMF를 3년 만에 극복했던 그 노선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노선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제가 아무래도- 극중 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김대중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40개월 동안 대변인을 한 사람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해왔으니까요. 김대중 노선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햇볕 정책입니다. 그런데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 공과가 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햇볕 정책의 과오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실현하지 못한 것, 아쉬움이 있다. 이제 과오란 표현은 피하셨습니다만 비핵화는요.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결정판은 2005년 9월 19일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할 때 만들어냈던 북한의 핵포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실천으로 가는 도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9년 동안 이게 되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비핵화의 실패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돌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선택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계속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오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쉬움 그리고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은 해당 그 시대 상황에 가장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햇볕 정책으로 뭐 퍼주기를 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 논리인데 동의하십니까? 퍼주기라는 단어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햇볕 정책이 결국은 비핵화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단어 아닙니까? 그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특검을 했는데요, 참여정부가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옳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뭐 재판 결과까지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뭐 반대하신다니까 그건 됐고요. 자, 이제 극중주의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로 해서 IMF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중주의가 아니라 저는 그 IMF를 극복한 합리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 중도 개혁으로 극복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IMF를 극복한 것은 극중주의가 아니라 제가 아는 걸로는
국민을 단합시킨 리더십이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하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주의로 IMF를 극복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주의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팍팍한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국민의당 살 길인데요. 우리 전정배 후보께서 민생 100% 정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합니다. 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40명의 원내의원과 220명의 지역위원장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로 하방 정치입니다. 현장 정치입니다. 민생 정치입니다. 이것이 민생 100%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전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호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게 마치 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어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을 제가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원들조차도 우리 국민의당의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만 모여가지고 나름대로는 국민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결과는 민심과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 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게 참 알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하방해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스킨십을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국민들,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려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우리는 비상대기 태세, 24시간 그야말로 소통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광화문에 그런 소통센터를 두겠다. 또 당대표조차도 전화 걸어오면 직접 받는 당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요새는 택배만 해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저지난주네요. 대전 서구 월평동의 장애인 임대 아파트, 주공 임대 아파트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어르신이. 나는 기초수급자입니다. 49만 원 한 달에 받고 정말 국가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뛸 듯이 기뻐했는데 노령연금 20만 원 주고 나서 기초수급에서 20만 원을 깎아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생활비 보태기 위해서 폐지를 주셔서 10만 원을 벌었더니 동사무소에서 또 10만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우리는 49만 원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이거 당내에서 토론해서 당론으로 만들어서 기초노령연금 만일 내년에 30만 원을 올리면 그 올리는 부분은 여러분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 의원님. 네. 자, 말씀 이제 시간은 다 돼서 거기까지 제가 형평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아쉽지만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만 남았는데요. 후보당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못하신 얘기 1분에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언주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후보님 시작하시죠. 당을 지켜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개혁들을 완수하고 여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좌우 이념 대립 그리고 이분법적 해법을 넘어선 제3의 길을 선명하게 확립하고 여러 세력 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년만으로 저는 정치적 사선을 넘어서 국민의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금 신뢰의 상실, 시스템 부실, 리더십 부재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저 이언주 말씀드린 대로 대선 후보도 당대표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연륜, 혁신적 태도로 채우고 선배 동료와의 소통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새판짜기 이언주와 함께 합시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시간을 정말 컴퓨터같이 지키셨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님으로부터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너 후보님 시작하시죠. 비틀즈의 노래 블랙버드, 검은새라는 노래 가사 중에 부러진 날개로 나는 법을 배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날개 부러진 새가 노래하며 다시 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린다. 아침이 오고 날아오르는 게 삶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지금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 책임 큰 거 잘 알고 또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책임이 큰 만큼 정말 책임지고 당을 살리려 합니다. 부러진 날개를 돋게 하고 다시 창공을 날아 국민을 위한 정치 차근차근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날아오르는 법을 반드시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몇 초 빨리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이라는 건요, 당원과 리더십으로 구성됩니다. 당원의 자부심이 있느냐,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당원의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원에게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당헌에 못 박고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무능한 리더십은 당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유능한 리더십은 단합시키는 리더십입니다. 40명을 묶는 리더십입니다. 유능한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원외위원장 당원들과 간단없이 장벽 없이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당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유능한 리더십이 확보될 때 이 유능한 리더십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 정동영이가 무너진 당원의 자부심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을 유능한 정당으로 국민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지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확히 시간을 맞추셨고요.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 저 천정배가 꼭 살리고 싶습니다. 국민께서 열어주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회 꼭 살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창당할 때부터 영광은 양보했고 책임은 나눠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을 앞에서 끄는 역할을 하셨다면 저는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국민의당을 살리겠습니다. 자기를 죽여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감히 저 천정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천정배가 당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후보님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등록하기 전부터 이게 아마 중간에 이제 연대를 해서 중간에 탈퇴하는 분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데 자, 이현주 후보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중간에 살퇴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네, 당연하죠. 끝까지 가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인데요. 그렇게 중간에 탈퇴하거나 단일화하거나 이런 어떤 그 여유로운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네. 자, 뭐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단일화할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없습니까? 예. 정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요. 그다음에 마침 당의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네 사람이 경쟁해서 1, 2등 결선에 가게 되면 아마 이제 또 노선이 같은 또 당을 살리는 방안이 같은 그런 당원들끼리 또 합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결선 투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전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안 후보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지지율 올리고 인재 영입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네. 자, 네 분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 첫 번째 TV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국 여성과 청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국민의당 전당원을 대상으로 문자 온라인 투표와 전화 ARS 투표를 통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결과는 27일에 발표됩니다.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토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누가 당대표로 선출돼 국민의 당을 이끌게 될지 뉴스 현장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